오늘은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간단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데이터 탐색,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합니다. 둘째, 데이터 전처리, 누락된 값이나 이상치를 처리하고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셋째, 통계 분석, 데이터의 중심 경향, 분산, 상관관계 등을 분석합니다. 넷째, 데이터 시각화,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데이터는 C분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팁스 데이터셋을 사용할 겁니다. 팁스 데이터셋은 식당에서의 팁 금액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C분 라이브러리에 있는 팁스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C분 라이브러리를 SNS로 임포트 해주시고요. 또한 시각화를 위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롯을 PLT로 임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셀을 실행하면 임포트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수집할 것입니다. 데이터셋은 SNS 즉 C분 라이브러리에 있는 팁스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sns.load 데이터셋 괄호 열고 저희가 불러오고자 하는 팁스 데이터셋을 지정해 주고요. 해당 불러온 결과물을 팁스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는 팁스 데이터에 있는 처음 5개의 행을 출력하기 위해서 팁스 데이터.head 함수를 이용하여 항목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팁스 데이터셋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토탈 빌, 즉 전체 가격과 팁 가격, 그리고 결제한 사람의 성별, 그리고 담배 흡연 여부, 그리고 결제한 날짜와 타임, 시간, 그리고 사이즈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기 위해 info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nfo 함수를 실행해 보면 데이터셋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컬럼의 이름과 그리고 컬럼에 널값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컬럼의 타입 즉 형이 플롯, 실수이냐 혹은 카테고리이냐 혹은 정수이냐 이런 식으로 해당 데이터셋의 전체적인 일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함수 외에도 describe 함수를 활용하면 통계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해 보면 각 셀에 나타나는 숫자 값들의 즉 위에서 토탈 빌, 플롯, 팁도 플롯, 그리고 사이즈도 플롯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로 표현이 가능한 자료형에 대해서 카운트, 개수, 민, 평균, STD, 분산, 민, 최소값, 그리고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그리고 최대값을 표현해서 요약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데이터 탐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팁 분포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임포트한 C분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C분 라이브러리에 있는 박스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x에는 성별, y에는 팁, 그리고 데이터로는 팁스 데이터를 넣어서 박스플롯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박스플롯 이름을 팁 디스트리뷰션 바이 젠더라고 사용해 주고요. plt show를 진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각 성별에 따른 팁 분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 플롯을 사용하여 x에는 데이, 요일, 그리고 y에는 총 계산 금액을 넣고 데이터로는 팁스 데이터를 넣어서 sns.바이올린 플롯을 그려주고요. 해당 그래프의 이름을 Total Bill Distribution by Day로 지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plt.show를 진행해 보면 이렇게 바이올린 그래프가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른 전체 계산 금액의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x와 y 두 개의 변수가 아닌 시간과 요일, 이 시간과 요일에 따른 팁의 관계, 즉 3개의 변수의 관계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플롯은 수완 플롯입니다. x에는 day를 넣고 y에는 팁의 금액,
그리고 Q로 타임을 두어서 day와 타임이 변화할 때 y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의 제목을 Tip Relationship by Day and Time, 즉 요일과 날짜에 따른 팁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plt.show를 진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X축에는 day, 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정보를 주어지고 또 이 점의 색깔로 time, 즉 파란색은 런치, 주황색은 디너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Y축을 팁으로 두어서 각 요일별로 그리고 타임별로 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로 디너 시간에 팁이 주어지고요. 또한 토요일에는 가장 높은 팁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았다면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우리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누락된 값을 처리하거나 이상치를 검출 및 처리하고 범주형 변수를 변환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누락된 값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누락된 값이 있는 경우 해당 값을 채우거나 누락된 값을 포함하는 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락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널 값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데이터에서 is null, 즉 널 값이 있는 것들의 true를 반환하고 이 true인 아이들을 sum, 합해라 라는 명령어를 내려 주어서 missing values에 저장하고 missing value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 보면 모든 데이터에 널 값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값이 없으므로 어떠한 처리도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범주형 변수 변환입니다. 범주형 변수는 카테고리와 같은 어떤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이 클래스를 숫자로 변환하여 변수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레이블 인코딩이나 원핫 인코딩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코딩을 사용하기 위해서 scikit-learn에 있는 scikit-learn의 preprocessing이라는 클래스에 존재하는 라벨 인코더 함수를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라벨 인코더 함수를 불러와서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라벨 인코더를 생성했으면 이제 이 라벨 인코더를 사용하여 카테고리가 컬럼, 즉 성별, 담배 여부, 데이, 타임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하나씩 변환해 줘야 합니다. 범주형 변수로 for, 즉 요 4개의 컬럼이 있을 때 이 컬럼을 하나씩 돌면서 이 팁스 데이터에 레이블 인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한 이후에 변환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기존에 수행하였던 이렇게 female, no, sun, dinner와 달리 0과 1, 2 값 등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상치 검출을 하고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치는 다른 값들과 크게 다른 값을 의미합니다. 이상치는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데이터의 min, median, std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저장하고 해당 값들을 출력해 보면 여기 min 값, median 값, 그리고 std 밸류, 즉 표준 편차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는 숫자 형태로 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치 탐지를 위해 박스 플롯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팁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팁의 이상치를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할 예정입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박스 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팁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박스 플롯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wer bound 팁, 즉 Q1-1.5 곱하기 IQR의 값보다 크거나 그리고
Q3 즉 3분위수 더하기 1.5 곱하기 IQR 값보다 작은 값들만 이제 저장을 하고요. 나머지 즉 해당 바운더리에 이하거나 혹은 초과인 아이들은 이제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데이터를 filtered tips 데이터 안에 넣고요. 해당 결과를 확인해 보면 오리지널 데이터는 244열이 행이 존재했지만 filtered shape에는 235 행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개의 이상치가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는 correlationship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corr 함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correlation 매트릭스를 저장한 이후에 히트맵을 활용하여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히트맵 또한 C본 라이브러리 안에 구현이 되어 있으며 sns.hitmap 괄호 열고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만든 매트릭스를 데이터로 가져오고요. 어노테이션은 true 그리고 cmap은 coolWAM이라고 줘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t.title 즉 제목은 correlation hitmap이라고 준 다음에 plt.show를 진행해 보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 빌과 토탈 빌, 즉 같은 컬럼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은 1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1보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상관관계가 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높은 항목이 팁과 토탈 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팁이 클수록 토탈 빌도 크고 팁이 작을수록 토탈 빌도 작다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팁의 이상치를 박스플롯으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박스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x에는 타임, y에는 팁을 주고 시각화를 진행해 보면 아웃라이어를 즉 어노말리, 이상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타임이 0일 때와 1일 때 위에서 범주형 변수를 수치형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0과 1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0일 때는 저녁 시간대, 즉 팁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이 아웃라이어. 그리고 1일 때 점심시간일 때는 2개의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팁스 데이터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로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는데요. 먼저 첫째, 초기 중심 선택입니다. 데이터 포인트 중 K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클러스터의 초기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K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데이터 포인트를 둘째, 각 포인트 할당,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셋째, 각 클러스터의 평균을 계산하여 새로운 중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2와 3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반복을 중심이 변경되지 않거나 지정된 반복 횟수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이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고 반복을 종료하고 해당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K의 개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K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엘보우 메소드입니다. 먼저 K-민즈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K-민즈 라이브러리를 구현해야겠죠. 그래서 scikit-learn에 있는 클러스터 클래스에 K-민즈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보우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한 클러스터 개수 K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돌면서 K-민즈를 수행한 다음에 해당 K-민즈가 어떨 때, K가 어떤 값일 때 가장 적절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plt.plot으로 엘보우 그래프를 시각화해보면 적절한 K 개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엘보우 메소드는 이렇게 값이 확연히 줄어들 때 이제 적절한 K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에서는 저는 3이 좀 적절해 보여서 K를 3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는 3으로 K민즈를 수행하겠습니다. K민즈 함수를 불러서
n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의 개수를 3으로 지정하고 랜덤한 값을 아무 값, 저는 42로 주었습니다. 값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k민즈 결과를 k민즈에 저장하고 클러스터를 kminz.fitPredict라고 해서 팁스 데이터에다가 해당 값을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클러스터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에 저희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클러스터라고 줘서 클러스터를 추가하고요. 클러스터 중심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민즈, 즉 클러스터링한 결과물에서 클러스터 센터스를 확인하여 저장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어레이가 여기 첫 번째 어레이, 두 번째 어레이, 세 번째 어레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탈빌과 위에서 상관관계에서 토탈빌과 팁의 관계가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토탈빌과 팁 특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결과를 시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figure를 사용할 건데요. 피그 사이즈는, 즉 크기는 10,6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그래프는 스캐터, 즉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x에는 토탈빌, 즉 전체 가격, 그리고 y에는 팁을 주고요. 또 다른 걸로 산점도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c를 클러스터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캐터를 만들고 스캐터를 이제 제목을 k민즈 클러스터링 리절트라고 두고 x 라벨에는 토탈빌, y 라벨에는 팁을 두어서 이제 plt.show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러스터링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토탈빌이 작을 때 그리고 중간일 때, 클 때를 기준으로 팁의 금액을 확인하여 클러스터링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빨간 점은 센트로이드 값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팁과 데이의 특성을 이용한 시각화입니다. 이번에는 x에는 팁스 데이터의 데이, 즉 요일 정보를 주고요. y에는 팁의 정보를 주겠습니다. 그러고 팁스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출력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 리절트 데이 vs 팁으로 지정하고 x 라벨에는 데이, y 라벨에는 팁을 주어서 plt.show를 진행해 보면 각각의 데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클러스터링 결과가 조금은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팁과 데이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을 때도 각각의 데이별로 다른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차 시 실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 활용하기 수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금 더 실습에 익숙해지고 분석에 적응하는 유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